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오래전 추억으로 간직하다가 마침내 꿈꾸는 집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이맨션, 차양이 가득한 숲속의 집으로 초대할게요. 구름이 빚어낸 멋진 산 풍경이 있는 이곳은 청주시 오창인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불당산 숲속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황금손, 아니 팔방미인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손만 대면 작품을 만들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독특한 분의 집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와, 팔방미인의 집이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심재분 씨입니다. 이 집은 11년 전 심재분 씨가 남편과 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992제곱미터에 지은 2층 목조주택입니다. 새소리 가득한 울창한 숲속 느낌의 집.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마침 내리는 비와 제법 잘 어울리네요. 청주 인근에 이렇게 한적하고 또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은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알람이 필요 없이 새소리로 깨면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이 산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모양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쏙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네 집에서 땅을 똑같이 조성을 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정원하고 뒤에 뒷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정원도 좋지만 뒤에 텃밭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름 정원의 풍성한 나뭇잎들이 소나기 못지않은 청량감을 주는데요. 자, 뒷마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의 공간처럼 숨겨진 곳에는 작지만 많은 것이 담긴 창고와 오밀조밀 채소를 심은 텃밭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을 좋아해 심은 빈카, 홍도화, 라일락 같은 꽃나무가 여름엔 풍성한 푸른잎을 자랑하는데요. 전원 생활의 모든 로망, 정원 안에 있는 것 같죠? 그럼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원 관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풀을 뽑고 있을 때 이것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얘들이 풀이 나오면서 요 놈이 또 여기서 나왔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뽑아가면 그날 하루가 정리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원주택의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느껴지는 행복? 그것이 전원생활의 진정한 이 기쁨인 것 같아요. 지은 지 11년 된 전원주택. 하지만 여전히 새 집처럼 반짝반짝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와, 어머, 집안은 또 이런 분위기네요? 1층은 주로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얀 벽면과 헤링본 무늬 바닥 색상이 잘 어울리는 거실을 지나면 와,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아늑하고 정갈한 침실이 나옵니다. 오, 이렇게 멋진 테이블에 놓여져 있네요. 네, 여기는 원래 주방이었었는데 여기 너무 공간이 작아서 네. 주방을 뒤쪽으로 옮겼어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방이 됐죠. 이렇게 쑥 숨어져 있네요. 네. 와, 그래서 이게 창고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크게 되고 세월의 흔적은 지우고 고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꿨고요. 여기에 앤티크 가구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그리스 신전에서 볼 법한 기둥이 보였어요. 좀 신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 신전에 있는 기둥을 보고서 아, 우리 집에도 저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던하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지금은 막 중구난방이 됐어요. 네.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게 이런 앤틱한 가구들도 많이 보여서요. 고풍스럽다. 뭐 앤틱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앤틱 가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벌써 앤틱 가구를 가져오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 30년씩 가까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요? 네. 관리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그냥 뭐 가끔 닦으면. 이곳에 앤티크와 제법 잘 어울리는 특별한 가구도 있다는데요. 거실장도 저런 걸 사려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뭐. 저 앞에 있는 거 만드신 거예요? 네. 저 이거 사신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면 네. 보여요. 아마추어 솜씨가.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저거랑 같이 컨셉을 맞춰서 만든 거고 이쪽 혹시 목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직업을 가지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이요? 네. 그럼 목공은 잠깐 배우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거예요? 목공은 이제 필요할 때 제가 잠깐 배우고 나서 필요할 때 집안 곳곳에 걸린 작품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게다가 이 설치 미술은 전시회 출품작이랍니다. 그림도 그리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사진도 몇 개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림도 좀 많이 걸려 있네요. 그림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는 네. 그 집에서 한 송이 놓고 프리즘 효과를 내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네, 이것도 다 사진. 네.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사진 작가니까 뭐 사진 기법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즘을 통한 기법이에요. 안방 맞은편 서재는 그녀의 작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업 사진 작가로 활동한 지는 벌써 25년째라고 하는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이르는 동안 특히 연꽃이나 나무와 숲을 주된 테마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치 미술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개인전은 한참 전에 하고서 안 했고요. 계속 해외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전을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출사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집은 그녀의 작업 공간이자 안식처입니다. 딸과 반려견의 공간인 2층은 테라스 전망이 좋아 차 마시는 공간으로, 또 3층 다락방은 대형 설치 작품을 작업하거나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주인공이 심혈을 기울여 꾸민 공간도 있답니다. 여기 문이 있네요. 이쪽으로 나가면 뭐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실로 통하는 거예요. 저 끝에까지 삥 둘러서. 오, 기역자형으로 된 꽤 넓은 공간에 커다란 화목 난로며 아기자기한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분위기가 독특해요. 이런 전통 앤틱 가구들이 많네요. 이 앞에 호롱불도 보이고요. 또 옛날 문도 있고요. 약간 우리나라 이런 한국적인 가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곳은. 네, 여기가 이제 차를 마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쓰시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 처음 지었을 때는 여기가 데크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실이 필요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꾸몄죠. 또 여기 난로가 보이는데요. 그럼 겨울철에도 활용하세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계절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여기 앉아서 차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차 마실 수 있고요. 따뜻한 차 한잔 하면 몸이 싹 녹겠어요? 네네네. 여기 있는 찻잔의 일부는 주인공이 직접 만든 거라니 팔방미인의 자질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다실에 앉아 여름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만 봐도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요즘 전원주택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왜 전원주택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농촌 생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신혼 초에 잠깐 제가 집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잠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늘 갇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자연을 볼 수도 없고 또 특히나 자연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을 처음 지은 건 아니신가 봐요? 아까 살짝 지으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이건 이제 세 번째 지은 거예요. 세 번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잠깐 살고 못 살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님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했고요. 오. 전원 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세 번째로 지은 집.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제법 큰 텃밭. 집 안에 있는 텃밭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 따님이랑 세 식구시잖아요. 네. 다 드시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남아요. 매일같이 따내도 네. 예를 들면 호박 30개, 그것도 5포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정말 보니까 이 텃밭 누가 꾸시랴, 사진도 찍으시랴,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늘 뭘 하니까 텃밭 가꾸기도 재밌고 정원 가꾸기도 재밌고 특히나 이게 수확할 때의 기쁨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아, 정말. 네. 얼마 따지도 않았는데 광주리 안이 가득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다과 시간. 찬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아, 좋다. 여기 앉아서 그냥 차만 마셔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비 오는 이 풍경 또 비 오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그게 삶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심지어 이웃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시간을 가지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뭐 제가 또 좋은 차를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 맛보이거나 이럴 때 이제 초대해서 삶의 여유. 함께 즐기니 더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한 손님들은 어디에서 온 분들일까요? 바로 옆집인데요. 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고 아무 때나 편하게 제가 가족 같아요. 가족.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와. 네. 아파트 살 때는 앞집하고도 거의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게 있고요. 풀과 자연과 항상 대화를 하는 듯한 꽃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야생화도 많이 공부도 하게 되고.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직접 만든 가구와 작품으로 꾸민 1층 거실. 이웃과 소소한 차담을 나누는 다실. 전원 생활에 재미를 주는 텃밭입니다. 비견 후의 정원은 청량한 바람과 맑은 풍경을 품고 있는데요. 참 싱그럽죠? 마지막으로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이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그 외형만 대부분 설계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배관도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배관이 막히기도 하고 또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몽땅 뜯어야 되죠. 짓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까지도 쭉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에서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선생님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집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함인가 이거든요.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골목을 돌아올 때 그 제 집의 향기? 그게 너무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고 싶은 집.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숲속집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며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차양과 인생 사진이 담긴 집. 마이 맨션.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